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청약하는 노후를 보겠습니다. 워밍업으로 소개드리지 않은 종목인데요. 그래서 먼저 사업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의 사업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있는 영상이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을은 체외 진단, 즉 몸 안의 검체를 활용해서 우리 몸 밖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기존의 전문가가 현미경과 각종 시약을 활용해서 복잡한 프로세스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최대한 간편하게 만든 게 핵심입니다. 이 기계에 카트리지를 넣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질병을 진단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가 없이도 간편하고 빠르게 확진을 판정할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현재는 말라리아를 진단하고 혈액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향후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도 진단할 수 있게끔 진단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향후에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면 원격으로도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이 구축이 되면 의료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나 지역에서도 더욱 빠르고 쉽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진단 시장도 향후 성장성은 큰 시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을은 진단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보급하면서 결국 수익은 진단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주력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점점 누적되는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원격 진단 등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 단계인 디바이스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을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BCNC와는 청약 일정이 같고요. 그 다음날 SK스펙 7호와도 청약 일정은 겹쳐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인데요. 참담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31.5대 1이 나왔고요. 의무 합격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받았는데요. 최근 청약했던 10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인카금융서비스,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비슷합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상장일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다음 주 상장하는 스톤브리지는 어떨지는 궁금합니다. 공모가는 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희망 하단 가격이 13,000원이었습니다. 그 가격보다 3,000원 낮추었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공모가 밴드 미만을 신청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므로 공모가를 밴드 하단 미만인 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은 150억 원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422억 원입니다. 이렇게 노을이 수요 예측에서 외면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모가에 24년과 25년 추정 실적이 반영되었다는 것인데요. 현재 적자를 기록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노을 또한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관들에게 외면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바이오 종목을 계속 공모주로 만나게 될 텐데요. 현재의 이익이 반영되거나 적어도 내년 추정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외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을은 모집 수량 150만 주 중 우리사주 조합에게 16만 5천 주를 배정하는데요. 비율이 11%입니다. 바이오 기업이라서 직원 수가 많지 않을 텐데요. 이 물량을 전부 소화한다면 직원들은 그래도 회사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7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의무 합격 신청은 없었으므로 상장일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76만 주, 비중으로는 36.1%가 유통됩니다. 약간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376억 원이므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환상한 우선주가 무려 100만 주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의 약 4분의 1이 되는 엄청난 물량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물량은 보호 예수 기간이 3개월이 있으므로 상장일에 추가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을 추후에 보유를 하신다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스톡옵션도 부여가 되어 있지만 역시 행사 기간은 2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비싼데요. 공모가는 10,000원인데 2회차 그리고 3회차에 부여된 스톡옵션은 11,200원 그리고 13,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려는 직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상장 후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있지만 상장일부터 추가되는 물량은 없는 종목입니다. 주관사는 메인이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약 26만 주 배정되었습니다. 최저 청약 한도는 4,500주인데요. 그리고 서브는 삼성증권이고 약 11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최저 청약 한도인 온라인 청약 한도는 2,750주가 됩니다. 두 증권사 모두 청약 한도가 적은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둘 다 2,000원이고요. 균등 청약을 참여를 하시려면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인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2019년도에 약 6,400원에 양수를 해서 14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공모가 근처에서만 매도를 해도 3,000원 정도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존 주주들이 물량을 원활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은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청약하시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8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면 바이젠셀이 작년 여름에 상장했는데요. 바이젠셀을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의 투심은 점점 나빠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노란색 음영 5종목은 노을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나빠서 공모가를 희망 하단이나 하단 미만으로 확정한 종목인데요. 이 5종목 중 3종목은 수익을 주었고 2종목은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손실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5종목을 평균을 해보면 상장의 시초가는 고작 3% 상승했고 종가는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을은 암울한 게 BCNC와 상장일이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청약 수요가 BCNC 쪽으로 다 쏠릴 텐데 상장일도 같아서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으면 이 종목을 제가 청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셨죠? 이런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라도 부여가 되었으면 그거 하나 보고 용기를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매 청구권도 부여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상장일 수익을 줄지 손실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청약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을 다음날 상장하는 SK스펙을 선택할지 아니면 무난하게 BCNC를 선택할지는 청약 당일의 경쟁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공모주로 만나게 되는 바이오 종목이 약 20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수준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증시 전체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심이 언젠가는 변화가 올 텐데요. 공모주들도 그런 타이밍을 조금 기다렸다가 상장 일정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주말인데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봄 감기 조심하세요.